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33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6월 2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5월 3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병5월 임자일이 되겠고요. 일진 임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임수일간이 되겠고,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5월의 임수가 되겠습니다. 5월의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일간 임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죠.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이를 음양과 오행으로 구분됐을 때 오행으로는 물의 기운이라고 해서 임수, 수가 되는 것이고요. 물의 기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양의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음이라고 하는 기질하고 양이라고 하는 기질이 있는데,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크다 작다라고 봤을 땐 큰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높다 낮다라고 봤을 땐 높은 개념이 되는 것이고, 넓다 좁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땐 넓은 개념, 깊다 또는 얕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깊은 것이 되겠습니다. 무겁다 가볍다는 무거운 것이고, 아름답다 추하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아름다운 것이 이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수라고 하는 것은 물의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넓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죠. 넓고, 그 다음에 깊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양의 방대한 그런 수의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넓고 깊고 그 다음에 방대한 그런 개념의 수라고 해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비유를 할 때 대해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해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큰 바닷물 같은 거죠. 바다 같은 개념, 내지는 강호수 같은 개념입니다. 강호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한강, 낙동강 이런 강도 해당이 되고요. 뭐 중국에 있는 황하강도 해당이 되고, 독일의 나일강, 4대 문명이 있었던 그 4대 강 같은 경우 다 강호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개념이 아닌 큰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개수라고 하는 같은 물이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수죠. 그래서 임수하고는 서로 상반되는 그런 수의 개념이죠. 임수가 넓고 깊고 아주 큰 개념의 수라고 봤을 때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고 얕은 조금 작은 개념의 그런 수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우로수,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 같은 개념이고요. 지상에서, 땅에서 봤을 때는 옹달샘 같은 개념, 정화수 같은 개념, 우물 같은 개념 있죠. 아니면 작은 시냇물 같은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둘 중에 그러면 수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다와 같죠. 물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물이 범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죠. 범람이라고 하고요. 임수의 어떤 특징? 충분지성이라고 해서 임수가 물이 많아지게 되면 물이 범람하는 개념, 또는 바다 같은 경우는 쓰나미가 일어나는 그런 개념.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일간이 왕했을 때는 반드시 이 물이 범람한 것을 어떻게 제방할 것이냐가 관건이 되는 것이고, 이 임수가 왕했을 때 이를 제방할 수 있는 것은 양토인 무토를 가지고 임수를 제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 정화수 같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개수는 많아도 물이 범람할 우려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반대로 개수의 특징은 임수는 충분하는 성질이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개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청징함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청징, 맑을청, 맑을징, 맑음을 2번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수는 그러한 맑고 깨끗함을 아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는 맑고 깨끗함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의 반대는 뭐야? 개수가 탁해지는 것을, 탁수가 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임수가 왕했을 때 범람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방, 뚝이 터지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는 양수이기 때문에 관성인 무토를 능히 쓸 수 있지만은, 개수는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무기토를 많이 쓰게 되면은 물이 탁수가 되거나 심하면 무토 같은 걸 보게 되면 물이 수가 매몰이 될 수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기토를 많이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물론 임수 같은 경우도 약했을 때는 무토기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은 일단 임수가 신왕했을 때는 무토를 보는 것이 필요하고, 기토를 볼 때는 사수동류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기토탁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머릿속에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토탁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큰 물을 막기 위해서는 큰 토가 필요하죠. 굉장히 방대한 토, 그래서 토목공사라고 하는데, 큰 강을 제방, 즉 댐을 쌓기 위해서는 엄청난 토목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토가 뭐냐면 물을 막을 수 있는 토가 조금밖에 없다라고 하면 물을 막을 수 없어. 한강이 지나가는데 포크레인 2대 가지고 흙을 아무리 쌓아봤자 거기에 들어간 한강을 막을 수 없게 되죠. 오히려 그 토가 한강을 더럽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토로서는 임수를 제방할 수 없고, 임수라야 무토라야 임수를 제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 반대로 임수 자체가 신약했을 때는 인성인 금을 가지고 임수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신유월 같은 경우 또는 해자월 같은 경우에는 금수가 왕할 때는 임수 자체가 왕해지기 때문에 무토를 취용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인묘월이라든가 사오월 또는 진술충미월 같은 경우에는 임수 자체가 약하죠. 신약할 때는 이때는 무토를 쓰기보다는 먼저 금을 써서 임수를 생주해 준 연후에 임수가 생왕해지게 되면 그때는 무토를 취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일간이 태어난 원력 5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일단은 망종과 하지라고 하는 절기가 배속되어 있고요. 계절은 여름입니다. 특히 5월 같은 경우에는 중하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중하라고 표현하고, 가장 화토가 왕한 계절입니다. 제가 임수 때 토를 얘기를 하는 것은 다른 때는 그냥 4월, 5월은 화가 왕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임수는 어차피 무토라고 하는 것을 취용하기 때문에 토의 관건이 있기 때문에 4, 5, 미월 같은 경우에는 화토가 같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언지를 주어야지만 무토를 쓸 것이냐 무토를 쓰지 않을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월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수는 이때 여기가 태지가 되죠. 4월은 절지, 5월은 태지가 되기 때문에 4, 5, 미월은 수가 굉장히 약한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임수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토는 왕하다. 화토라고 하는 것은 화는 임수 입장에서 재성이 되겠고, 토는 관성이 왕하기 때문에 관성이기 때문에 재관이 왕한 사주이고, 임수 자체는 굉장히 약한 상태입니다. 임수가 왕했을 때는 충분한 성질이 있어서 물이 범람하기 때문에 무토를 쓸 수 있다라고 하지만 4월, 5월, 그 다음에 인묘월, 그 다음에 진술충미월 같은 경우는 임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무토를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때는 먼저 인성인 금을 얻어서 일간 자체를 도와서 임수 자체가 마르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 경금 또는 천간으로 신금 같은 것을 말하죠. 신금. 그러면 경금을 쓸 것이냐 신금을 쓸 것이냐 그냥 아무거나 쓰는 것이 아니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월 같은 경우에는 그 본기가 뭐죠? 본기가 4월의 지장간을 보게 되면 무토, 그 다음에 경금,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5월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병화, 기토,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같은 경우 그 인성을 쓸 때는 신금을 쓰기보다는 이때는 경금을 쓰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요. 5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을 쓰는 신금을 쓰는 것보다는 아니죠. 이거 제가 반대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자, 4월 같은 경우는 그 본기가 병화가 되는 것이고, 5월 같은 경우 그 본기가 정화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는 경금을 쓰는 것이고요. 여기는 신금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도 그냥 용신이 금입니다. 이런 것보다는 용신이 경금이냐 신금이냐 이런 것도 따져보게 되는데, 만약에 병화가 본기인데 경금이 아닌 신금을 쓴다라고 하면은 병화하고 신금하고 서로 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금이 탐합하느라고 임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월 같은 경우는 경금을 쓰는 것을
위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5월 같은 경우는 정화가 그 본기이기 때문에 신금을 쓰게 됩니다. 또 수를 쓸 때는 여기는 어떤 수를 쓰게 되냐면은 여기는 임수를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수를 쓸 때는 정화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개수를 쓰게 된다. 왜 그러냐면 또 마찬가지로 정화가 본기인데 임수를 쓰게 되면은 임수하고 정화하고 또 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경금 임수를 용신으로 치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해법이 되는 것이고요. 임수가 지금같이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주 배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원령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본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는 구분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4월에 임수일간이 수를 쓸 때는 뭐 그냥 수, 금 이렇게 쓴다. 뭐 5월도 금수를 쓴다. 이렇게 하면 4월, 5월이 똑같을 것 같지만은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임수 정리를 하게 되면 화가 너무 뜨겁고 임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먼저 뭐가 필요하다? 임수가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금, 신금을 쓸 수 있지만 이때는 뭐 신금을 쓰는 것이 위주가 될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수를 쓸 때는 본기가 정화이기 때문에 임수를 쓰기보다는 이때는 개수를 쓰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자꾸 오중 정화하고 임수하고 합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개수가 있어서 그걸 갖다가 통제시켜 주게 되면 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4월 같은 경우는 반대로 경금 임수를 쓰는 것이 정법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개념이죠. 용신이 무엇이냐. 그래서 뭐 어떤 분들 수목이 용신이다, 목화가 용신이다, 또는 토금이 용신이다, 이런 식으로 어정쩡하게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하는데 용신은 딱 한 가지거든요. 목 중에서도 을목이냐 또는 간목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화가 용신이면 병화냐 정화냐, 또는 금이 용신이면 경금이냐 아니면 신금,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원령에 따라서 좀 깊이 있게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명식, 그 다음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임술관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원령,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의 짜임을 알아보는 것이죠. 오늘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는 것이고, 오화라고 하는 것은 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그래서 체양용음이 되는데, 오화는 그래서 원래는 몸체는 양화가 돼야 되는 것이지만 명리학에서 쓸 때는 음화라고 쓰죠. 일간은 양이고요. 그 다음에 화는 음이 된다. 양대 음이 되는 것인데, 수라고 하는 것은 화를 극하는 관계에 있죠. 그래서 내가 나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극하는 것이니까 아극자가 되죠. 아극자. 그래서 아극자는 식상이라고 하고, 식상은 다시 식신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상관이라고, 아니죠. 식상이 아니고 이거는 제가 오늘 많이 좀 헷갈리고 있는데, 내가 극하는 것은 식상이 아니라 재성이 되죠. 재성. 재성은 다시 정제라고 하는 것과 편제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이 되면 정제가 되는 것이고요.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을 편제라고 하죠. 오늘 근데 월지재성하고 일간과의 관계가 양대음이 되는 것이니 이거는 재성인데 정제가 되겠죠. 정제, 격을 붙이면 정제격이 되고, 중요한 거 5월은 재성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다. 신약, 제왕한 사주 또는 죄다 신약한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다. 죄다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해서 많은 재성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 생조해 줄 수도 있고요, 방조해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중요한 것은 자, 5월은 일간이 약하니까 약한 일간을 도와줄 필요도 있고요. 또 한 가지, 화가 너무 왕해서 너무 치열하다. 그래서 5월, 4월 같은 경우는 조후의 개념도 필요하죠. 조후는 뜨거울 때는 뭘로 하죠? 수로서 하게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에는 임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임수 내지는 개수를 같이 써야 되는데, 이때는 개수를 얻는 것이 더욱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자꾸 임수하고 오중정화하고 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개수로서 오중정화를 갖다가 오중정화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통제시켜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왕한재성을 이거는 군비쟁제라고 보지 않고, 군비쟁제라고 보지 않고, 이거는 많은 재성을 분재한다, 나누어간다, 재성을 나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약과 재성이 왕한 사람들은 혼자 사업을 하기보다는 같은 마음이 맞는 사람들하고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이 더욱 좋겠고, 그 다음에 재다 신약한 사람들은 뭘 하면 안 된다? 인색하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한테 베풀어야지만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5월의 임수 자체가 약하죠. 개수도 같이 약할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인성이 있어서 인성을 임수를 생해주는 것이 필요한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임수 입장에서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악식신이 될 것인데, 이 인목이 오하고 인호 회국하고 병화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은 재성이 더욱더 왕해지게 되고, 그러면 일간은 더욱 약해지고 재성이 더 왕해지게 되니 재다신약한 국세가 더욱 강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약한 일간을 생조해주는 인성을 얻고 뜨거운 열기를 식혀줄 비견급제를 얻는 것이 좋은데, 연간에 임수를 얻었습니다. 물론 개수였으면 좀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꽁 대신 닭이라고 해서 임수를 얻은 것은 나쁘지 않죠. 단 중요한 것은 일간 임수가 됐든 연간 임수가 됐든 지지로 뿌리를 얻어야지만 활동할 수 있고 화를 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데, 일지에서 이렇게 자수라고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수가 우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첩신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상충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붙어 있게 되어 좌우상충하죠. 임수 입장에서 나의 뿌리도 날아가는 것이고요. 월지 격을 잡는 원령도 깨지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진퇴양난 사면초가 뒤로 넘어지는데 코가 깨지는 그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는 이 좌우충을 갖다가 해소해 줄 수 있는 시를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생시가 될 것이다 라고 보면서 생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시를 보기 전에 설명드리면, 임수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재성인 화가 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겠고요. 연지의 식신 인목을 보게 되면 인오가 합을 해서 화가 더욱 강해지게 되는데, 월간에 다시 편제가 투출하게 되면 완전한 재다신약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성하고 비견겁제를 얻어서 인성은 일간을 생해주게 되고요. 비견겁제를 얻게 되면 왕한 화를 갖다가 군비쟁지하는 것이 아니라 분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임수가 투출된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지의 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좌우상충 되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렸고, 이 좌우충을 구제할 수 있는 생시를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생시가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신축시가 되는 겁니다. 신축시. 이렇게 되면 자수하고 좌우충이 돼야 되는데, 축토를 보게 되면 이거는 뭐가 됩니까? 자축합 토가 되기 때문에 좌우충은 구제가 됩니다. 선생님, 자축합 토가 되면은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축토도 어차피 수토고요. 임수일간이 여기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금도 뿌리를 뒀기 때문에, 물론 자수가 살아서 그냥 임수가 순수한 자의 뿌리를 두는 것만큼은 아니다 하더라도 충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도 있겠고, 자축합토지만은 신금이 투출되어 있어서 임수를 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틀은 잘 갖출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갑진시가 돼도 이것도 합을 하게 되죠. 자수하고 진토하고 원래는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는 것인데, 신은 빠졌다 하더라도 자수가 진하고 준 삼합을 형성하게 되면 이 또한 좌우충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은 자진합은 뭐가 됩니까? 수가 되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세력을 크게 얻을 수 있고요. 무토로서 제방하는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식신이 다시 재성을 생하는 식신
생지하는 그런 국사가 되기 때문에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괜찮은 생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무신시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은 것이 신자 수국을 하면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재성도 왕하지만은 일간 자체도 신자 수국에 임수 투출되어 있으면 임수도 세력을 얻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본시 5월의 임수는 신약이지만은 이렇게 신자가 수국을 하게 되면 신강한 사주로 변하게 되죠. 투출하게 되면 임수를 제방할 수 있고 병화까지 얻었기 때문에 사주 짜임은 굉장히 괜찮은 짜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무신시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갑진시 나쁘지 않고요. 신축시도 나쁘지 않지만 이 중에서 제가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건 1번 무신, 2번 갑진, 3번 신축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경자시라든가 뭐 신해시 같은 경우는 뭐 임수 자체가 신금이라든가 자수, 경금이라든가 자수, 그 다음에 신금이라든가 해수를 얻긴 하지만은 중요한 건 좌우충을 구제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 사주 원국에 충이 있게 되면 이거는 조금 거기다 대고 격까지 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태어날 때는 신시라든가 진시 정도 병원에서도 부담 없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생시가 되기 때문에 권장할 만한 생시가 되겠고요. 그리고 낳지 말아야 할 생시는 이민, 계묘 이런 것도 제가 보면 좋지 못하고요. 을사, 병호, 정묘 역시나 화가 왕할 때 다시 화가 왕해지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